안녕하세요. 마더텅 고등수학 강의 우수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할 건 8단원 여러 가지 부등식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8단원 여러 가지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개념 있잖아요. 개념 수업들. 개념 수업들 중에 가장 길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요. 유형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한번 끊어서 개념을 한번 끊어서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선생님 그 부분은 말을 해줄게요. 요쯤에서 한번 개념 끊어봐. 끊고 나서 해당하는 문제 풀어 라고 언급을 할 테니까 끊고 나서 해당하는 거 먼저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가면은 좀 루즈해지기도 쉽고 또 까먹죠. 쉽게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 정도는 끊어서 가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일단 부등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부등식을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부등식은요, 크게는 1차 부등식이랑 그리고 2차 부등식인데, 이 안에서 연립부등식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부등식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한 4개 정도? 4개? 뭐 5개 정도의 좀 조금씩 다른 형태의 구성을 다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할 건데, 당연히 뭘 알고 가야 돼요? 중학교 때의 부등식 내용은 알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중학교 때의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2차 부등식을 풀 거예요? 중학교 때의 내용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뭐야? 뭐 AX가 B보다 크다, 뭐 크거나 같다, 작다 이런 형태가 있었을 때 부등식과 등식의 풀이는 거의 흡사했죠. 양변에 똑같은 행동을 취해준다라면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을 거다. 마찬가지로 빼기를 취하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을 거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딱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뭘 할 때와 곱하기를 할 때와 두 번째 나누기를 할 때 좀 주의를 하셨어야 됩니다. 자, C라는 값을 곱할 건데 C가 0보다 큰 양수였을 때는 ACX, BC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지만 C가 음수였다라면 음수를 곱했을 때는 ACX, BC가 있는데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꺾인다. 뭐라고? 음수로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꺾인다. 기억해 두셔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C가 양수일 때 마찬가지로 나누기 할 거예요. C분의 AX, C분의 B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C가 음수였을 때 C 대신에 A로 가는 게 낫겠다. 얘는 A로 갈게. 우리 부등식의 풀이는 X의 범위를 찾을 거니까 A가 양수였을 때는 양쪽을 A로 나눠서 똑같이 유지가 되고, A가 음수였을 때는 마찬가지로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꺾이는 걸 알 수 있었죠. 다만 주의할 게 있는데 뭐냐면 곱하기에서는 선생님이 굳이 언급을 안 했지만 나누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0. 나누기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0으로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0으로는 못 나누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잖아요. 분모엔 0이 들어가면 안 된다. A가 0일 때 우리가 어떠한 형태를 분류하는 케이스들이 생길 텐데, 양수, 음수뿐만 아니라 0까지, 0을 자주 빼먹습니다.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냐? 0x가 B보다 크다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녀석의 해는요, 또 크게 2가지로 갈리게 되는 거였죠. 어떻게 되냐? 0x가 B가 만약에 음수였다라면 0x는 무조건 얼마입니까? 0입니다. 0은 음수보다 어때요? 무조건 크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해가 무수히 많다. 자, 근데 반대로 0x가 얘가 양수였다라면 B가 얘는 어떻게 될까? 얘가 무조건 0이잖아요? 0이 플러스보다 클 수 있어요? 없겠죠. 얘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다? 방정식의 풀이랑 똑같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기를 할 때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꺾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중학교 내용을 한번 복습해봤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바바바밤 뭐 여기에 써있죠. 그래서 실수 A, B, C에 대하여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라면 당연히 A가 C보다 크겠죠. A가 B보다 클 때 양변에 똑같은 값을 더하거나 뺀다라면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이 유지된다. A, B 그리고 C가 0보다 크다 일 땐 곱하기 나누기에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C, 음수.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기를 할 때는 부동호 방향, 대소관계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꺾여버린다.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요. 자, A, B의 부호가 같을 때라고 돼 있는데 두 개의 부호가 같다라면 곱했을 때 양수예요. 나눴을 때도 양수고요.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면 곱했을 때 음수입니다. 나눠도 음수가 될 거고요. 선생님, 이걸 왜 굳이 하는 거죠? 자, 요 5번, 6번 같은 경우에도요. 부등식 단원에서 사용보다는 우리가 앞으로의 수학을 풀다 보면 어떠한 전제 조건들을 해결을 하다가 보면 A가 양수일 때 B가 양수, A가 음수일 때 B가 음수 이렇게 케이스 1번 분류, 2번 분류가 될 때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나누는 것보다는 뭐야? 두 개의 부호가 같아? 그러면 두 개의 곱은 양수구나.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5번, 6번도 기억해 주시고요. 막상 문제, 이 5번, 6번을 사용하는 거는 부등식 단원보다는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이라든지 수학하에서 함수라든지 그 형태에서 5번, 6번을 다루게 될 테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갔어요. 자, 1차 부등식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부분은 크게 선생님이 언급할 게 없죠. 몇 차? 최고차 수가 1차식인 부등식을 우리는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풀입니다. 방정식의 풀이랑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죠. 양변 AX가 B보다 크다라는 녀석이 있었을 때 양변을 A로 나누게 될 텐데 방정식처럼 주의해야 될 건 양수로 나눌지 음수로 나눌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A가 0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A가 0이면 1차가 아닌데요? 좋아, 잘 봐. 문제를 볼래? 1차라는 말 써 있어요? 그냥 부등식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부등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등식에서 대표적인 낚시예요. 2차식이 있는데 그 앞에 2차 부등식이 있는데 AX제곱 플러스 뭐식이 있는데 그 앞에 2차 부등식인지 문제를 꼼꼼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1차 부등식이라고 써 있었더라면 A가 0일 때는 우리가 고려 안 해도 상관없는 거야. A가 0이면 1차가 깨져버리니까. 그런데 얘처럼 그냥 부등식이라고 써 있었다면 최고 차수가 0이 될 때를 따로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이미 해줬죠. A가 0이면 얘가 무조건 0이니까 0 또는 양수잖아? 그쵸? 얘가 만약에 잠시만요. 0x고 지금 요렇게 되는데 얘가 양수거나 또는 0이 된다라면 얘가 무조건 0이니까 0보다 클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요. 0x인데 얘가 만약에 음수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얘 무조건 0이잖아요? 0은 음수보다 크죠. 그래서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연립 방정식은 기억나는데요. 연립 부등식은 뭔가요? 어렵지 않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립 방정식이라는 게 뭐였죠? 뭘 찾는 거였어? 공통해를 찾는 거였죠. 선생님, 앞에서 아니라면서요. 맞아. 얘 진짜 의미는 교점을 찾는 거였는데 일단은 연립 방정식의 해는 공통해였다고요. 마찬가지야. 연립 부등식도요. 찾고자 원하는 거는 공통해입니다. 그런데 부등식이다 보니까 요 녀석들이 뭘로 나올 거고요? 범위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공통해를 찾는 거다. 공통 범위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직선상 위에 그림을 그릴 필요까지는 없어. 너무 쉽다 보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립 2차 부등식도 할 거고 뒷부분 가면 많이 복잡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크다라는 녀석과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녀석의 공통범위. 푸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두 개가. 그러면 수직선 그려주시고 1보다 크다죠? 그럼 1 여기 있을 거다. 자, 비어있는 동그라미고요. 크다니까 샷, 등호 없으니까 비어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쫙 갈 거고 3보다 크거나 같다죠? 껌똥으로 되겠죠? 3을 포함하니까.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돼요. 높낮이를, 얘랑 얘가 남남이잖아. 높낮이를요 다르게 해주세요. 이거 높이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한 대 쥐어맞고 싶어.
헷갈려요, 여러분들. 지금 1차 부등식은 간단해서 상관이 없는데 얘가 2차 부등식 돼갖고 우리가 뒷부분에 마지막까지 가면 엄청 복잡해진단 말이야. 3개 나와요. 식으로 봤을 때 막 4개 나옵니다. 높낮이를 꼭 서로 다른 케이스일 때는 높낮이를 꼭 다르게 해주세요. 자, 그때의 공통은 어디야? 여기가 공통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x는 1보다 클 거고 3보다 작거나 같겠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뭐 다 설명한 내용이고 공통범위를 찾으면 된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구성이 생기겠지만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아, 공통범위가 얘죠? B보다 크다가 되겠죠. 왜냐하면 B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네요. 겹치는 거 찾으니까 A보다 왼쪽이죠? A보다 왼쪽이네? X가 A보다 작다. 근데 등호 들어가 있죠. 껌똥이니까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범위입니다. X가. 그때 다음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침착하게 가는 거야. 요 모양들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 모양을 만들 때의 기준은 무조건 1순위는 뭐냐면 1차 개수입니다. 무조건 개수부터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를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수부터 맞춰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곱하기를 하게 되면 그 상수 또한 커져버려요. 그래서 괜히 막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되거든. 사춘기 아니죠? 무조건 1차의 개수부터 맞추는 겁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였죠? 얘 몇 x? 2x입니다. 양변에 얼마를 곱해요? 2를 곱해요. 마이너스 2x 4가 되겠죠. 양수를 곱할 때는 분호 방향 안 바꾸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 만들어줍니다. 3개에다 다 누구를 빼줘요? 빼기 1을 해주면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1, 3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쉽죠? 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써줄게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고요. 얼마를 곱해야 돼? 마이너스 4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동호 방향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로 꺾여야 되겠죠. 이거 안 꺾어도 웃겨. 어떻게 4보다 크고 마이너스 8보다 작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심리적으로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x 바꿔서 써줄게. 마이너스 8, 4 이렇게. 선생님은 사실 요거를 놔두면요. 요 오른쪽 신경이 마비가 돼요. 불편해가지고. 꼭 순서 바꿔서 써주시고요. 선생님이 얘를 본 상태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계속 거슬려. 지워졌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있네요. 뒤에 모든 애들의 3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1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5 마이너스 3x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부터 해주라고요? x의 개수부터 맞춰주라고 했고요. 얼마 곱할 거야? 마이너스 3 곱할 겁니다. 근데 부동호 방향 어떻게 돼요? 반대로 꺾이죠. 이번엔 바로 가볼게. 2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6 되겠고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니까 3 되겠죠. 부동호 방향은 순서 바꾸면서 꺾어준 겁니다. 5 마이너스 3x니까 다 5를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3x 8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4번입니다. 부등식 풀래요. 똑같아. 우리 방정식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항합니다. x가 될 거고 9가 되겠죠? 이항은 더하기 빼기 개념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안 건드립니다. 자, 갑시다. 이항하고요. 이항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8 되겠네요. 누구로 나눠요? 마이너스 4로 나눕니다. x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음수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 반대로 꺾어주셔야죠. 자, 전개해 봅시다. 4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x 플러스 4입니다. 자, 이항하니까 3x가 될 거고 9가 된다. 누구로 나눠? 3으로 나누는데 양수로 나누니까 부동호 방향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리겠죠. 너무 쉽죠? 이거 다 중학교 내용입니다. 자, 연립부등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 개개인을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자, 위에 거는 너무 쉽게 나오죠? 자, 위의 녀석은 누가 됩니까?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항만 하면 되니까. 자, 얘 이항하고 얘 이항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양쪽을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부도 방향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로 꺾여야 되겠죠.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고 수직선 한번 그려봅니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2분의 1.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4보다 큰 수니까 크거나 같아.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공통 범위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공통 범위가 될 거고요. 아, x가 마이너스 2분의 1 기준으로 오른쪽이 공통 범위구나. 근데 검정색 동그라미니까 등호가 들어가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좋습니다. 자, 7번입니다. 개념 7번인데 별표 쳐주세요. 특수한 해를 갖는 케이스인데 얘가 기본이 돼가지고요. 부등식 여기에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구성들이 있거든요. 문제 안 내면 좀 섭섭한. 그리고 얘가요. 우리 수학하에 가면 집합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명제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올 때마다 학생들이 조금씩 헷갈려해. 그래서 일단 얘가 기본입니다. 얘를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외우고 있어?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 해석을 토대로 우리가 뒷부분에서 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요 케이스야. 어떠한 값을 기준으로 1명, 2명 요렇게 있을 때. 겹칠 때 이렇게 겹칠 때인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 교재에서는 얘를 요렇게 높이만 다르게 하고 이렇게 선을 겹치게 했는데 선생님은 선도 겹치게 안 해요.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같은 경계값이 있을 때는 좀 대각선으로 그려줍니다. 대각선으로. 안 헷갈리게 하려고.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공통 범위잖아. 그럼 얘네가 공통으로 겹치는 구간 이런 범위는 없죠. 그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딱 한 명이네. 누구? A만 경계하면 되겠죠. 얘를 경계를 한번 해보자고. 어차피 공통으로 겹치는 건 A가 있든 없든인데 둘 다 A를 어떻게 하고 있어? 둘 다 A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해는 X는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부터 가보죠. 겹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해가 없겠죠. 겹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해가 없겠죠. 선생님 얘는요? 좋아요. 한번 그려볼까? 수직선이고 A인데 한 명은 A보다 작다. 한 명은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깜똥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자고. 겹칠 가능성이 있는 건 A잖아요. 딴 건 아예 겹칠 수가 없잖아. 근데 한 명은 A를 갖고 있고 한 명은 A를 안 갖고 있잖아. 그럼 A가 겹칠 수 있겠어? 한 명은 안 갖고 있는데? 안 겹치겠죠? 그래서 얘도 해가 없답니다. 뭐 얘도 마찬가지로 해가 없다가 될 거고요. 뭐 얘는 빨리 볼까? 마찬가지로 A가 겹칠 가능성이 있는데 둘 다 A를 안 갖고 있네요. A가 겹칠 수 있겠어요? 없겠죠. 해가 없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걸 왜 외우고 있냐고. 내가 문제를 풀다가 이런 형태들이 나왔을 때 아니면 문제에서 이런 형태들을 만들려고 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지 이거를 외워서 하려고 하면 큰일 나버립니다. 여러분. 수학의 암기 과목이 돼버려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3개짜리가 나란히 있을 때의 부등식인데 우리가 이건 방정식에서도 했었거든. A는 B는 C 이렇게 방정식에서도 했었는데 방정식에서는 A는 B를 하든 B는 C를 하든 C는 A를 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야, 여기서 아무거나 2개만 갖고 와서 해결해 이렇게 했는데 부등식에서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고 C가 A보다 크다 얘를 해도 되는 건데 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우리는 정확하게 등호 같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순서에 의미가 없다고. 등식은 어차피 얘는 싹 다 같은 거니까 순서에 의미가 없는데 부등식은 순서에 의미가 있어요. A보다 C가 크다는요 너무 멀어요. 너무 범위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를 구하라는 건 모두를 만족해야 되는데 A, B에서 A, C를 했어 하면은 B가 C보다 크다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다시 A가 B보다 작아. 또 A가 C보다 작아. 요렇게만 해버린다면 앞에 거 2개, 처음 3번째 거를 하게 되면은 요 B랑 C의 관계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A가 B보다 작다와 B가 C보다 작다를 해버린다면 이 3개의 관계가 그대로 똑같이 던져준 거랑 똑같이 되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순서대로 2개를 하셔야지 연립부등식에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처음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 한번 볼게요. 쉬워요.
자, 빨리 풀어볼까요? 위에 거 먼저 풀면 2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4x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3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수직선 그려주시면 마이너스 1 기점으로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 기점으로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겹칠 가능성이 있는 건 누구밖에 없고요. 마이너스 1밖에 없고요. 둘 다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네요. 따라서 이때에는 범위가 아니라 x는 마이너스 1, 단 한 명만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14번입니다. 3개짜리 나왔어요. 무조건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야 된다고 했고요.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주면 2x-1이 x-3보다 작다 하셔야 되고요. x-3이 3x 플러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를 순서 지켜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위에 거 빨리 계산하니까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아래 거 빨리 계산하면 이항하니까 2x가 크다가 될 거고 마이너스 8 되겠네?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우린 얘네 공통 범위를 찾으셔야 되고요. 사실 요 정도는 이제 그냥 수직선 안 그리어도 볼 줄은 아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겹치는 건 얘가 되겠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별표 쳐주시고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입니다. 절대값 나왔어요. 우리가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구간 설정입니다. 범위를 나눠서 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고 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외워야 돼 라는 부분입니다. 절대값 풀이에서 외우는 형태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외워서 푸는 걸 하도 하다 보니까 절대값의 기본은 무조건 범위 설정해서 나누는 건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수능에 절대값 진짜 많이 나옵니다. 함수 그래프도요, 함수 막 나와갖고 절대값 진짜 많이 나와요. 외워서 푸는 게 수능에서 나올까? 굳이 절대값을 썼다라는 건 4점짜리 여러분을 틀리게 하려는 문제인데 외워서 푸는 문제가 나오겠냐고. 안 나온다고요. 무조건 기본 설정은 범위 설정입니다. 내신 하려면 당연히 외울 거 외워야죠. 아니, 수능 준비해도 외울 건 외워야 돼. 근데 기본 틀은 무조건 범위를 나누는 거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범위를 나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선생님? 이라는 건데 이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얘가 양수라면 그냥 그대로 나오지만 얘가 안에가 음수였다라면 뭘로 바꿔야 돼? 플러스로 바뀌어서 나와야 돼요. 음수인 녀석이 플러스가 돼야 돼. 얘가 만약에 그냥 숫자였다라면 부호를 떼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얘가 x 플러스 1 이런 변수가 포함된 문자라면 얘가 음수야. 부호를 뗄 수가 있어요? 없죠.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된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범위 설정의 기준은 뭐냐? 절대값 안에가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이었어. 0 되는 값이 누구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기준으로 크다일 때랑 작다일 때랑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세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일 땐 0이잖아요. 그러니까 0은 마이너스를 붙여도 0이고 그냥 나와도 0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절대값 2x 플러스 1을 나눌 때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인데 우리는 새끼손가락 거고 약속할게요. 이 등호를 작다에 붙여도 상관은 없어.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지만 뭐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든 어떤 학원을 다니든 학교에서 수업을 듣든 간에 우리 모두가 그냥 크다일 때 등호를 붙이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이것도 구분 잘 지어야 될 게 절대값에서만 의미가 없으니까 등호를 그냥 크다에 붙이는 거지. 절대값이 아닌 형태에서 분류를 했는데 등호를 크다에 붙이시면 안 됩니다. 나누는 게 기본이야. 세 개로. 크다, 작다, 같다. 원래는 세 개로 나누는 건데 절대값에 있어서는 같다일 때 0이 될 때는 음수나 양수나 똑같이 0이기 때문에 그냥 크다에 붙이기로 우리끼리 약속을 한 겁니다. 선생님, 그럼 왜
이 절대값 안에가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나누시나요? 원래라면 얘 다 해야 돼.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2항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크거나 같을 때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라는 거고, 왜 0 기준으로 나누냐면 1차예요. 1차든 2차든 3차든 간에 이 그래프는요, 시시각각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규칙을 갖고 변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양수에서 음수가 되려면, 음수에서 양수가 되려면, 한마디로 부호가 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숫자 0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0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0 되는 값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나요? 0 되는 값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 나중에 우리가 수학2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수학2라는 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내용입니다. 수학2에서 사이값 정리라는 걸 다루게 돼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내용이잖아. 근데 엄청 중요한 거라고. 부호가 바뀌기 위해선 0을 거쳐서만 가야 된다. 0을 안 거치고는 부호가 바뀔 수가 없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떠한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전제 조건들은 사이값 정리 2학년 때 우리가 다시 배우고요. 지금은 일단은 왜 0 되는 값 기준으로 나누는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2개 포함한 부등식인데, 자, 요거는 지금 여기서 개념 설명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문제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도 한번 본다면 절대값이 이렇게 2개가 포함되어 있을 때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얘가 0 되는 값이 만약에 A였고 얘가 0 되는 값이 B라고 할게요. A보다 B가 더 큽니다. 그러면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가 겹치는 게 생겨버릴 거고 이상한 일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은 A를 기준으로 양수, 음수가 변하고 한 명은 B를 기준으로 양수랑 음수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겹치는 부분 여기 A에서 B까지랑 A 그리고 B보다 오른쪽일 때로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서 가야 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되는 값 찾았더니 A랑 B야. 뭐 대소관계는 선생님이 정해준 거고요. 요런 형태 절대값이 2개가 나온다라면 범위를 3개로 나눈다. A보다 작을 때, A에서 B일 때, B보다 클 때 요 세 가지로 나눠주시면 우리가 겹치지 않는 상태로 최소한의 분류를 통해서 문제를 진행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나눈다. 등호는 당연히 크다 할 때 붙이는 겁니다. 자,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x-3이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값 나봤으면 기본적으로는 범위를 나누는 거고 그 범위, 구간을 나누는 방법은 절대값 안에가 0이 되게 하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절대값 안에 0 되게 하는 값이 누굽니까? 지금은 3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x가 3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3보다 클 때인데 크다일 때 등호 붙이기로 약속했다고. 자, 그럼 x가 3보다 작을 때 요 알맹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왜 간단하냐? 왜 3을 기준으로 나눴죠? 3일 때가 0이니까 0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부호는 왼쪽 길이는 무조건 양수던가 뭐 오른쪽은 무조건 음수던가 0을 안 거치고 나선 부호가 바뀔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3 기준으로 요 왼쪽 오른쪽에서 부호는 계속 통일되어 있을 거라고. 3보다 작은 값을 아무거나 대입해 보세요. 0 넣어봐. 0. 3보다 작죠. 0은. 0 대입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입니다. 음수가 나와요. 이 범위에서는 무조건 절대값 안에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 0이 안 되거든. 0은 3에서밖에 안 나오거든. 0을 안 거친 상태로는 부호가 안 변한다고. 음수가 나오겠구나.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로. x-3 이렇게 부등식이 풀릴 겁니다. 자, 분배 때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2 나올 거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곱하니까 부도 마냥 바뀌겠죠.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부등식을 푼 거는 x가 3보다 작다라는 전제하에 x가 1보다 크다가 나온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 전제를 어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제 조건과 겹치는 공통 범위를 찾아주셔야 돼요. 됐나요? 두 번째로 갈게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3보다 큰 거 아무거나 넣어봐요. 한 500 넣어볼게요. 500 넣으니까 양수죠. 양수면 어떻게 나와요? 그냥 나옵니다. 이항하니까 x가 5보다 작다가 되겠지. 마찬가지야. 얘가 해야 아니죠. 요 녀석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하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건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나왔는데 아니 여기서 공통범위를 찾다 보니까 얘랑 얘의 공통범위를 또 찾으려는 학생이 있어요. 미치고 팔짝 뛰겠어. 야 어떻게 얘네 두 개가 겹치냐. 겹칠래야 겹칠 수가 없죠. 왜? 전제 조건 자체가 안 겹치게 설정을 했는데 그 안에서 나온 게 어떻게 겹치냐고. 그래서 얘를 또는 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여기서 공통범위가 아니라고. 근데 1에서 3까지인데 3에서 5까지죠. 연결이 되고요. 그 연결 지점 3을 안 갖고 있는데 얘는 3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한 번에 합쳐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의 정답은 x가 1에서 5까지다 라는 거예요. 지금 얘가 기본입니다. 범위를 나눠서 하는 게 기본이고 요 형태를 못하게 되면 뒷부분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금 얘를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범위 나누고 빨리 푸는 거 지금 알려줄 겁니다. 자, 두 번째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언제 빨리 풀 수 있냐면 절대값이 한 명이고요. 이 절대값 밖에 x가 없을 때야. 뭐라고? 절대값 밖에 뭐가 없을 때? x가 없을 때입니다. 자, 그때는 사실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한 번에 풀어야 돼. 절대값 x-3이 2보다 작다죠. 공식화를 해버리는 거야. 작다일 때는 x-3 써주시고요. 안에가 x-3이었죠? 작다지. 그럼 2보다 작고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2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오케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작다일 때 2죠? 2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모아진다라고 할게. 수직선 그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모아지잖아. 모아지는 범위라고 할게요. 이 녀석의 부호가 풀마일대로 모아진다. 양쪽에 3을 더하니까 1, 5 나올 겁니다.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 2번을 정속으로 갈 거면 얘가 0 되는 값인 x는 4를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공식화를 했잖아. 절대값 밖에 x 없죠. 한 번에 가야지 이번엔. 한 번에 가자고요. 아, 절대값 2분의 x-2가 1보다 작거나 같다네. 작다일 때는 범위가 모아진다고 했으니까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등호 있었으니까 등호 다 붙이는 거고 양쪽에 2를 더해주면 요런 형태가 될 거고 2를 곱하니까 2, 6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한 번에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잠깐만. 이거 하는 방법 알겠죠? 작다일 때는 모아집니다. 자, 그럼 크다일 때는 어떻게 될까? 선생님이 문제 아무거나 만들어 볼게. 절대값 x 플러스 1이 뭐 2보다 크다야. 크다일 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선생님? 크다일 때는 벌어집니다. x 플러스 1 그냥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에 음수 붙인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또는 x 플러스 1 그대로 나오고요. 요 녀석의 원상태인 양수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크다일 때는 벌어진다라고 할게. 마이너스 2보다 작고 2보다 크다.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지는 구조다. 한쪽으로 이항하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또는 x가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 공식을 너무 쓰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오류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2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든지 절대값 2x 플러스 3이 미안해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든지 얘를 너무 외워서 풀다 보니까 얘를 못 풀어요. 이런 구조를요. 선생님 크다일 때는 벌어진다고 했으니까요. 2x 플러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1보다 작아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랑 안 붙인 얘보다 뭔가 이상해요, 선생님. 이상해야죠. 자, 여러분 공식을 외울 거면 써먹을 거면요.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절대값은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뭐야? 절대값은 무조건 마이너스보다 커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모든 실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도 봐봐요. 절대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걸 찾으래. 어떻게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습니까?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해가 없다가 되겠죠. 외울 거면 제대로 외워야 돼. 구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얘는 어떻게 될까? 절대값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은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작은 건 없어. 하지만 0일 땐 있죠. 얘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모르겠어요. 절대값 너무 어려운데요. 자,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얘가 해가 없고 왜 얘가 모든 실수인지를 모르겠다라면 기본 틀은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 또는 0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못하겠으면 쓰지 마세요. 기본은 무조건 분류야. 분류해서 가면 틀릴 일 없어. 모든 실수 나오면 해도 모든 실수 나올 거고요. x는 1 그냥 범위 나눠서 가면 무조건 정답 똑같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쓸 자신 없으면 쓰지 마세요, 차라리. 가장 나쁜 습관이 그거야, 수학에서. 정확하게 못 쓰면서 겉멋만 들어서 공식 한다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 뽀록 나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9번. 선생님이 방금 말한 내용인데, 선생님 얘도 공식 쓸게요. 얘는 공식을 쓰면 안 됩니다. 왜 공식을 쓰면 안 되냐? 짜잔. 절대값 밖에 누가 있어? x가 있죠. 요럴 땐 공식 쓰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절대값 안에 0 되는 값 기준으로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누는 거야. 절대값 밖에 x 있으면 쓰면 안 돼요. 이게 또 썼는데 답이 나올 때가 있어. 뭐야, 이 선생님. 그러니까, 에이, 정말.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쓰지 말라고요, 그냥. 오케이? x가 1보다 작아요. 0 넣어봅니다. 음수죠. 그러니까 밖에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 3x, 4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x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자, 공통범위 찾으셔야 됩니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랑 1보다 작다의 공통범위니까 1보다 작다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공통범위는 얘가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공통범위는 그냥 x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3 넣어보니까 양수 나옵니다. 양수 나오면 그냥 그대로 나올 거고요. 이항하니까 2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볼래요? 얘가 해야 아니죠. 공통범위 찾으라고 했습니다. 공통범위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겹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해가 없다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x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2차 부등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러분 공부를, 개념 공부 여기까지 하시고, 해당하는 문제를 뒷부분 풀어보시고, 다시 넘어와서 2차 부등식을 푸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논속으로 가셔도 되는데, 일단 선생님 추천은 끊고 가라. 우리 금방 쉬었다가, 금방 문제 풀고 2차 부등식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좋아요. 여러분 1차 부등식,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까지 문제 풀어왔을 거라고 보고요.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인데 일단은 요런 형태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쉽죠. 다음이 2차 부등식인지 아닌지 골라라.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 골라라.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골라라. 여러분 많이 했을 테니까 당연히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이라고 하고 최고차항 계수는 A는 당연히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2차 부등식을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뭘 배웠었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는 걸 배웠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장이 이루어졌냐, 수학적인 확장이 이루어졌냐, 세상에 있는 모든 방정식들이 함수의 그래프로서 생각이 돼야 된다. 얘가 다 함수의 그래프로 보여야 된다
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개념이 어느 정도로 토대가 잘 갖춰진 학생이라면 얘가 상대적으로 쉬울 거고요. 개념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왜요? 이런 생각이 안 들 거야. 하지만 그 부분이 잘 안 돼 있다라면 여기서부터 좀 힘들 겁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건데, 자, 2차 방정식이 어떻게 풀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2차 방정식이 어떤 거였냐?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을 때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 읽었니?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무슨 축? x축 사이에 뭘 찾는 거다? 교점을 찾는 거다. 그 교점이 무슨 좌표? x좌표를 찾는 식이다. 교점의 x좌표를 찾는 식이 이 2차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등호를 교점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했어. 그럼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 0보다 크다라는 게 나왔을 때 얘를 뭐 0보다 크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2차 함수가 뭐보다? x축보다 크다죠? x축보다 크다니까 어디 있다는 거? 위에 있다. 크다는 위에 있다. f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걸 찾아라. 근데 걔가 x에 대해 있는 식이니까 위에 있을 때의 x의 범위를 찾아라. 얘가 2차 부등식의 해석인 거야. 작다 할 때는요, 선생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었어. 얘가 0보다 작다래.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을 때를 찾아라. 그때 뭘? x의 범위를. 얘를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개념이 끝난 거야. 다시 크다는 어떻게? 위에. 작다는 아래. x축보다 위에 있는 크다. 위에 있는 걸 찾아라. 아래에 있는 걸 찾아라.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방정식의 등호는 교점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 크다는 위, 작다는 아래. 누구보다 x축보다. 그때의 범위, x의 범위를 찾으라는 게 2차 부등식인 거라고요. 사실은 선생님 근데 1차 부등식은 그런 식으로 안 풀었잖아요. 1차 부등식도 그렇게 풀 수 있다고. 잘 봐요. 2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야. 이거 해 어떻게 되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얘도 원래는 그래프로 풀 수 있어요. 2x 플러스 4가 이렇게 가거든. 그때 x절편이 얼마냐? x절편이 마이너스 2예요. 1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걸 찾아라. 위에 있을 때가 빨간색이잖아. 우린 그때 뭘? x의 범위를 쓰는 거고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했을 때 오른쪽이잖아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요 부등식에 해가 된다고 그래프로 봤을 때 풀이가 어때? 풀이가 똑같아. 그럼 왜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선생님? 첫 번째, 중학생이 이렇게 풀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프 생각하고 1차 함수까지 다 배우고 다시 1차 부등식 배워야 되잖아. 아, 중학생이 이렇게 풀기 너무 어려워요. 그럼 고등학교 과정에서 방금 배웠잖아요. 그때는 왜요? 1차 부등식은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것 자체가 손해인 거지. 손해라는 거야, 손해. 야, 순식간에 풀 수 있는 걸 굳이 그래프까지 넘어가면서 하냐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2차 부등식은 무조건 그래프를 그릴 건가요? 아니죠. 2차 부등식도 외울 건 외울 겁니다. 한순간에 풀어버릴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프를 해석해야 될 때, 그래프의 관계를 해석해야 될 때 어떠한 부등식, 문제의 응용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꼭 이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요. 부등식은요. 우리가 방정식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배웠지. 부등식은 3차 부등식의 풀이, 4차 부등식의 풀이 따로 안 배워. 그럼 문제는 안 나와요? 앞으로 시험은 안 푸나요? 시험에 냅니다. 나중에 수학2 3차 함수, 4차 함수 배웠을 때 문제에 나와. 0보다 큰 범위를 찾아라. 안 배웠는데요? 왜 안 배워? 여기서 이미 해석을 배웠는데. 3차 부등식, 4차 부등식을 안 배우는 이유는 수학에서 차수를 무한대로 키우지 않고 그냥 한 2차까지, 3차, 4차까지만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 하면은 정확하게 공부를 했다라면 그 이외의 차수에 관해서는 야, 너네가 알아서 해. 응용. 야, 기본을 배웠잖아. 응용해, 너네가. 이렇게 가버린다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빠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번 쑥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 봐서 이제 실제 2차 부등식 풀이를 갈 건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번에 갈 거야. 잘 봐요. 자, 얘가 기본이거든요. 자, 일단은 2차 함수와 x축의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두 점에서 만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2차 방정식도 두 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우리가 기본으로 전제를 잡으니까. 그래서 2차 함수를 그려볼 건데 선생님이 두 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두 가지를 그려볼 건데 첫 번째 x축이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2차 부등식이 그때 우리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fx다 라고 잡았을 거고요. 그때 얘는 지금 a가 0보다 어떨 때야? a가 0보다 클 때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리는데 이번엔 a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보자고. 그럼 그때 근들이 있을 텐데요. 그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첫 번째, fx가 0보다 클 때, fx가 0보다 작을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 내용들을 할 건데요. 잘 따라오세요. fx가 x축보다 어디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입니다. 그럼 위에 있다라는 건 얘가 되는 거 맞아요? 우린 그때 뭘 쓰는 거라고? x의 범위를 쓰는 거라고. 알파보다 왼쪽, 베타보다 오른쪽이죠? 빨간색일 때 x의 범위는. 그러니까 이때 해가 뭐가 되냐? x가 알파보다 작아야 되고 왼쪽이니까. x가 알파보다 작고요.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라면 x축보다 위에 있습니다. 0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을 때를 볼까? 아래에 있을 때, 작을 때죠. 0보다 작을 때는 아래에 있을 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아래에 있을 때의 x의 범위입니다. 파란색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예요.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되겠네요. 자, 그럼 위로 볼록일 또 가보자고. 위로 볼록일 때 fx가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건 요만큼이 되겠죠. 우린 그때의 x의 범위니까 뭐가 돼요?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을 때를 보면은 짠 알파 기준 왼쪽, 베타 기준 오른쪽이니까 x가 알파보다 작고요.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가 될 거라고요. 지금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굳이 안 합니다. 여기에서는. 왜냐면은 그냥 여기에 등호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 0까지 포함시키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얘만 한번 보자고. 잘 봐요. 와, a가 양수일 때,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는 크다일 때 알파보다 작고 또는 베타보다 크다야. 벌어진다고. 선생님 이런 애를 벌어진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왜 벌어져요? 아이, 수직선 그려봐. 알파, 베타 기준으로 벌어지잖아. 또는이니까 높이를 같이 하셔야 돼요. 얘는 한 세트입니다. 벌어진다라고 할게. 0보다 작을 때는 모아집니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모아지잖아. 양수일 때는 0보다 크면 벌어지고요. 0보다 작으면 모아져요. 그런데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때는 0보다 크니까 모아지고요. 0보다 작으니까 벌어집니다. 어때요? 반대로 나오죠, 범위가. 야, 그러면은 헷갈리는 거야, 문제 풀다가. 왜 헷갈려요? 양수일 때는 크다일 때 벌어진다. 작다일 때 모아진다.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때는 크다일 때 모아지고 작다일 때 벌어진다. 헷갈려. 그래서 우리가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할 거야. 어떤 약속을 할 거냐?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어차피 내가 양변에 똑같은 행동을 취해줄 수 있는 거잖아. 양쪽에 똑같이 마이너스 곱해도 돼, 안 돼? 곱해도 되겠죠. 무슨 소리냐면 굳이 최고차 한계수 음수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양쪽에 마이너스만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식을 안 상태의 부등식을 풀 때는 헷갈리니까, 이게 반대로 나오니까 헷갈리잖아요.
우리는 최고차 한계수를 무조건 양수로 놓고 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수일 때만 외우자는 거죠. 양수일 때만. 음수는 양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 식이 안 나온 상태로 뭐 F라든지 G 나와갖고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외운 거랑 반대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무조건 최고차 한계수를 양수로 놓고 풀 겁니다. 됐나요? 사춘기 아니죠? 자, 그러면 얘가 되겠구나. 그럼 이때 범위도 빨리 써주면 크거나 같다? 그냥 등호만 붙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될 거고. 작거나 같다? 모아지는 범위 나올 거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요? 무조건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거든. 어떻게 생길 수도 있습니까? 접하게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또는 X축이랑 아예 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가 있을 거고요. 판별식 D가 0일 때가 있을 거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라고.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 그때 해도 한번 찾아본다면, 자, 첫 번째, fx가 0보다 크답니다. fx가 x축보다 어디? 윗범위를 찾아야 된다고. 그럼 위에 있는 걸 보니까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알파는 위에 있지 않고 x축에 있는데요. 0인데요. 0 등호 있어요, 없어요? 0 등호 없죠. 그럼 얘 해는 뭐가 될까요? 얘는 다 위에 있어, x축보다. 언제 빼고? 알파일 때 빼고.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알파 빼고 다 된다는 거야. 그럼 얘 한번 볼까? fx가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x축보다 위에 있잖아. 아니면 x축에 있던가. 아랫부분이 없어요. 해가 없다가 되겠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x축보다 위에 있던가 x축이랑 만나는 것까지 된다고. 위에 있던가 만나는 것까지 된다고. 무슨 소리야? 다 된다는 거죠.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자, fx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아래에는 돼, 안 돼? 안 되죠? 또는 만나는 것까지 됩니다. 만나는 건 있죠. 언제? 알파일 때. 이렇게. 이해됐니? 좋아요. 자, 그럼 이 형태를 볼까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 다 위에 있죠? 모든 실수가 되겠죠. 아래에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해가 없다가 되겠죠.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거. 다 위에 있잖아. 모든 실수 되겠죠. 아래에 있는 거 없죠? 해가 없다가 되겠죠. 만나는 것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요 2차 부등식의 개념을 어떻게 한 번에 쫙 끝내버린 거야.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얘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외우는 게 맞아요. 잘 안 되면 외우세요, 그냥. 외우는 게 맞는데 웬만하면 안 외웠으면 합니다, 선생님은요. 난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 왜? 개념적으로만 접근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왜 굳이 얘를 외우냐는 거지.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를 했으면은 얘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의 조건에 따른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총 3가지로 나눠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왜 굳이 얘를 외우냐는 겁니다. 너무 외울 게 많아지면 수학이 힘들어지고 수학을 포기하게 돼요. 선생님, 저는 이거 설명하면서 이미 포기했어요. 미안해. 외워,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울 부분은 뭐냐면 여기 부분을 일단 외울 겁니다. 여기 부분을 외울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왜냐면 얘는 해가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의 풀이가 얘예요. 등호는 크게 집착하실 필요 없고요. 크다 할 때는 2차 방정식의 해잖아, 결국 얘가. 2차 방정식의 해죠. x축과 만나니까. 2차 방정식처럼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근 2개 나왔어. 크다 할 때는 작은 근보다 작고 또는 큰 근보다 크다. 작다 할 때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선생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 하니까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0보다 작다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근 누구 나오고 5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오잖아. 0보다 작다죠. 그럼 범위는 모아지는 형태로 나온다고. 작은 거부터
큰 근까지.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뭐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나왔습니다. 약속했어요. 최고차 한계수는 무조건 양수로 바꾸는 겁니다. 마이너스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라고 하시고요. 인수분해 하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죠. 그는 1이랑 3이지 크다면 어떻게 된다고? 벌어진다고. x가 작은 근보다 작아야 되고요. 또는 큰 근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짠. 요 1번, 2번, 3번까지에 관한 내용을 다 설명을 했고요.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래요. 식 안 알려줬고요.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2차 함수가 무슨 축보다?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됐다? 위에 있어야 된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건 얘가 되겠죠. 그때 x의 범위를 찾는 거고 4보다 왼쪽, 6보다 오른쪽이죠. x가 4보다 작고 또는 x가 6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fx가 0보다 작아야 된다.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때 x의 범위는 4부터 6까지겠다. 등호 있는 거는 뻔하죠. 우리 1번과 3번, 2번과 4번은 거의 세트 느낌이고요. 등호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프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고 얘는 그래프가 혼자 나와 있어서 쉬운데 얘가 함수가 막 2개씩 있을 때 있거든? 그럴 때는 조금 복잡할 겁니다. 넘어가서 26번입니다. 2차 부등식 풀 거야. 풀 때마다 막 그래프 그리라는 거 아니에요. 외울 건 외워야 된다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때 그래프로 넘어가 보시고요. 양쪽에 3 나눕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방정식이랑 똑같아 거의. 인수분해 하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이때 그는 3이랑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작다네? 작다면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모아진다고. 작은 근부터 큰 근까지 이렇게. 자, 2번. 한쪽으로 이항합니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 하자고. 2, 1, 3 마이너스 여기에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그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1이 나오겠네요. 그쵸? 자, 크다네? 크다면 어떻게 된다고? 벌어진다고. x가 둘 중에 작은 근인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고요. 또는 x가 큰 근보다 커진다. 이렇게 넘어가요. 자, 29번입니다. 한쪽으로 이항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선생님, 얘는 뭔가 이상한데요? 완전 제곱식이 나왔어요. 자,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래프로 가는 거. 두 번째, 식으로 가는 거. 그래프로 첫 번째로 가볼게. x-3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접하게 완전 제곱식이니까 중근. 얘가 3인 중근이 나올 거라고. 요 녀석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래에 없습니다. 다만 x축과 뭐는 있어? 만나는 건 있죠. 누가 만나? 3일 때 만나잖아. x는 3이 해가 되겠죠. 선생님, 식으로는 어떻게 푸는데요? 식으로는 이렇게 가는 거야. 어떠한 녀석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잖아. 제곱은 무조건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습니다.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0보다 작은 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크거나 같다? 0은 될 수 있겠네? 언제 0이야? x가 3일 때 0이 되겠죠.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요거 전개 때리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한쪽으로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로 나눕시다. 최고차 한계수는 우린 무조건 양수로 바꾸기로 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식으로 보이나요?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떻다고요?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모든 실수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프로 보든 식으로 보든 둘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넘어가서요. 31번입니다.
자, 인수분해 하려고 했는데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진짜 제발 중요해. 2차에 관한 내용을 푸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바로 근해 공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인수분해 안 되면 무조건 판별식을 하고요. 판별식을 했는데 실근을 갖는다면 그때 근해 공식으로 넘어가세요. 처음부터 근해 공식으로 가지 말고 판별식부터 하는 거야. 판별식 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판별식 공부 제대로 안 됐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10이 돼서 음수가 됩니다. 인수분해 돼봤자 허근데요. 근해 공식 해봤자. 그럼 그래프 그려. X축이 있고요.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에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붕 떠 있겠네? 자, 그럼 바로 푸는 거야. 이차함수가 X축보다 어디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찾으래.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다 위에 있죠? 모든 실수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얘 빨리 풉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가 11보다 크거나 같다. 한쪽으로 이항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판별식 때리시라고. 9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또 음수가 되겠죠? X축 2차 함수 안 만납니다. 문제에서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에 있는 거 찾아야 돼?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아래에 있어요? 없어요. 만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해가 없어요. 됐나요? 좋습니다. 자, 식으로 풀려는 분들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얘만 해볼게요. 1번만 식으로 한번 풀어보면은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야. 2로 묶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가 됩니다. 우린 얘가 0보다 큰 걸 찾아야 되는데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 또는 0이 있고 얘가 5야. 0에다가 5도 해도 무조건 5죠. 한마디로 0보다는 무조건 크겠죠. 모든 실수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식으로도 풀려면 풀 수는 있다.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입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쉬워요. 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막상 풀었는데 뭐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푸는 문제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했던 건 뭐야? 2차 방정식이랑 다 똑같았죠.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였어. 마찬가지야. 부등식의 해는 결국 방정식의 근이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경계값들이 방정식의 근이었겠구나 인수분해를 역추적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된다고요. 모아지는 범위니까 0보다 작다였겠지. 모아지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된다. 뭐 등호 있다고 달라? 똑같죠, 등호 있다고. 그럼 크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건데? 크다 할 때? 어이, 똑같이 알파, 베타, 근이 있겠지. 크다가 됐다는 건 벌어졌다는 거니까 0보다 컸겠죠.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를 기준으로 한 거고 1이 아니었고 음수였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문제에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야, 음수일 때도 해볼까? 얘가 마이너스 1이래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래. 일단 알파랑 베타가 근인 건 똑같아.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잖아요. 근데 범위가 모아졌지. 우리가 외운 건 뭐야? 양수일 때를 외웠죠? 최고차항 계수가. 모아지는 건 작다였잖아. 근데 음수니까 우리가 외운 거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외운 범위랑 반대야. 그냥 음수면. 이렇게만. 우리는 양수 기준으로만 문제 풀 거니까.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인데요. 딱 하나만 말할게요. 이딴 것 좀 외우지 좀 마세요. 외워져. 나중엔 그냥 외워지고요. 이거를 외우는 순간 이미 좀 글러버렸어요. 앞에 개념이 정확히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야. 숙지가 안 돼 있는 거야. 얘가 0보다 항상 커야 돼요.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무조건 모든 실수잖아. x축보다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위에 있어야 된다.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원하는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형태의 개형이 되어야 되겠네?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죠. 선생님, 아래로 볼록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래, 위로 볼록일 때도 가보자고. X축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야 돼. 위에 그려놨어, 최대한. 그런데 이 꼬랑지는 언젠가는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항상 0보다 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A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요. 판별식은 0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써 있는 거야. 이걸 왜 외우냐고. 만들 수 있어야지. 기본 문제 안 나와요, 어차피. 기본 문제 여러분 다 풀 거고 다른 학생들 다 푼다니까. 자, 이번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무조건. 모든 실수에서. 당연히 A 0보다 커야 되겠죠? 음수일 때는 안 된다고 했잖아. 위로 볼록인데. 어떻게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 언젠간 내려갈 텐데. 그쵸? 아, A 양수해야 되겠다.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 또는 만나는 것까지 되네? 접하는 것까지 되겠다. 얘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고. 얘가 판별식 D가 0이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는 겁니다. 자, 얘는 이번에 항상 0보다 작아야 된대. 아래로 볼록이는 내가 아무리 밑에다 그려도요. 꼬랑지는 언젠간 위로 올라갑니다. 항상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항상 X축 아래에 있을 수 있어? 없겠죠. 그러니까 A는 음수가 돼야 될 거고 그래프의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 될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4번은. 똑같은 거잖아요. 등호 붙었죠? 왜? 0에 등호 있으니까. 자, 가볼게요. 해가 다음과 같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 구하래요. 최고차항계수 양수입니다. 우리가 외운 거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2보다 작고 또는 3보다 크답니다. 일단 인수분해는 x-2, x-3이 될 거고요. 그쵸? 벌어졌네?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크겠죠. 뭐 전개하셔도 되고 전개 안 하셔도 돼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찬히 보자고. 어디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무슨 축보다 x축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 모든 실수에서 항상. 그럼 얘가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x축은 어디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교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판별식 D 때립니다. 판별식 D는 K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다.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 잠깐만 요거 암기하고 갈게요. 이렇게 하차 공식의 형태, 1차가 없을 때의 구조인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 상수 한쪽으로 이항을 해서 K제곱이 4보다 작다잖아? 그러면 제곱해서 4 되는 게 풀마 2죠? 작다잖아. 똑같아. 작다면은 모아지는 범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크다였다라면? 벌어지는 범위. 이렇게 한 번에 푸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그런데 최고차항계수 음수잖아. 무조건 양수로 풀라니까 바뀔 수 있다라면? 막 최고차항계수에 문자가 없고 그냥 상수라면요. 아니 바꾸는데 어렵지 않잖아. 마이너스 곱하고 부동방향 바꿔주면 되겠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요. x축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언제? always, 항상.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누구까지도 돼? 등호까지도 되네? 그 말은 얘까지도 되겠죠? 요 녀석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고. 얘는 판별식 D가 0일 때잖아. 접할 때니까. 얘는 근이 없으니까 0보다 작다. 아,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짝수 공식 쓰겠습니다. 4분의 D는 K제곱 마이너스 3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K로 묶고 K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K의 범위는 작다니까 모아지겠죠? 3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왜 외우냐고.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자, 넘어가서 17번, 17번째 개념입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이고요. 어렵지 않아요? 연립 부등식 배웠잖아요. 1차 부등식. 또 뭐 하는 거야? 수직선 그려서 공통범위 찾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는 2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똑같아. 각각의 해 구해서 하는 건 똑같은데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뭐 얘가 한 명이 1에서 뭐 10까지인데 한 명이 뭐 2 또는 7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럼 1에서 10까지잖아요. 일단 1에서 10까지. 얘가 2보다 작고 또는 7보다 크다잖아. 그럼 잘 봐야 돼. 얘는 한 명, 두 명이 아니야. 세트예요. 높이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높이를 같이.
지금 얘가 크게 두 명이잖아.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선이 두 개 겹치는 게 해인 거야. 얘네가 세트라고. 선이 두 개 겹치는 거. 선이 두 개 겹치는 거. 오케이? 높낮이를 다르게 하면 안 돼요.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또는 연결되어 있는 건. 그래서 x의 범위가 뭐 1에서 2까지. 또는 7에서 10까지 10에 등호 붙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빨리 한번 가봅시다. 1번. 자, 위에 거는 빨리 풀 수 있겠죠. x가 2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아래 거는 작다니까 모아지는 범위. 친절하게 인수분해까지 돼 있었네? 이렇게 되겠네. 수직선 그립니다. 2보다 크다. 3에서 5까지다. 선 두 개 겹치는 건 얘가 되겠죠. x의 범위는 3에서 5까지가 되겠네요. 공통이네. 자, 3번 풀게요. 3번 전개부터 합니다. 위에 거 x제곱 플러스 2x 10 마이너스 x 이하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하니까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모아지는 범위 마이너스 5부터 2까지가 나오겠죠. 자, 두 번째 x-1제곱이 4보다 작답니다. 얘도 한 번에 풀 수는 있는데요. 그냥 천천히 가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4보다 작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인수분해 때리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작다니까 모아지는 범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공통범위 수직선 그립시다. 마이너스 5부터 2까지고요. 마이너스 1부터 3이네. 미안해요. 이거 좀 잘 그렸다. 3까지. 여기까지 가겠죠. 공통범위는 얘가 겹치겠네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보다 작거나 같다가 공통해가 되겠죠. 연립부등식은 어렵지 않죠.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18번, 19번이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고 특히나 19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왜요? 선생님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시험 전날까지도 질문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18번부터 가는데 일단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암기를 모든 케이스를 다 이렇게 세 개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써야 될지 정도로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거고 사실은 너무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어떤 케이스냐? 2차 방정식의 근해, 부호가 나왔을 때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사용할 거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과 판별식 요 세 가지를 쓸 거다. 이거를 외워주셔야지 얘를 다 표로 해가지고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 참 바보 같은 짓이지. 이거 왜 외워? 너무 쉬울 텐데 잘 봐.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그럼 두 근의 합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겠지. 양수끼리 더하니까. 두 근이 다 양수입니다. 두 근의 곱은 양수겠지. 양수끼리 곱하니까. 두 근이 다 양수입니다. 두 근이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서로 다른이란 말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잖아. 그러니까 중근도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라 그냥 두 근이니까. 두 근이 모두 음수예요. 두 개 더하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겠죠. 두 근이 음수입니다. 곱하면 양수겠죠. 마이너스끼리 곱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냥 두 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부호가 다릅니다. 한 명은 플러스고 한 명은 마이너스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겠죠. 문제에서 뭐 두 개 중에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 뭐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 이런 식이면 알 수 있겠지만 얘는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 한다는 거야. 알 수 없다니까. 두 근의 부호가 달라요. 두 개 곱하면 음수겠죠. 선생님 판별식은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중근이 안 나와서 0보다 크면 되겠네요.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한데 얘는 굳이 쓰지 않습니다. 왜 굳이 사용을 안 하냐면 잘 봐. 판별식 D가 뭐냐?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우리가 여기서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걸 할 거거든. 알파 베타 공식이 뭐야? A분의 C죠. A분의 C가 음수라는 걸 할 거란 말이야. 여기서 이미 음수라는 걸 해요. 알파 베타가 음수라면 AC도 음수가 돼서요. 마이너스 4AC가 플러스가 돼버립니다.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제곱은 무조건 플러스 또는 0이죠. 플러스에 플러스를 더하면 플러스고 0에다 플러스를 더해도 플러스입니다. 두 근이 음수면요.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얘를 함으로써 굳이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표를 외울 거냐는 거야. 외우지 말고 야 이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지는 거 어려웠어? 안 어려웠잖아. 우리는 뭘 사용할지 정도만 외우자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판별식 요 세 개를 사용을 할 거고 문제에 따라서 그때가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우리가 생각해서 찾자고요.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38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뭐래요? 양수래요. 근의 부호 나왔네? 우리는 몇 개 할 거다? 3개 할 거다. 첫 번째 두근의 합, 두 번째 두근의 곱, 세 번째 판별식 때릴 거라고. 자, 두근이 양수입니다. 양수끼리 더하니까 양수겠죠?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 구하니까 얼마냐면 2야. 2는 0보다 크죠. 아, 뭐야. 그냥 나오네. 문자가 없네요. 자, 두근의 곱입니다. 양수끼리 곱하니까 양수겠죠. 당연히. 그럼 여기서 쓰니까 뭐가 돼? 2분의 K가 되겠네요. 근각에서의 관계 0보다 크겠네. K는 0보다 크겠다. 첫 번째 하나 나왔죠. 자, 판별식 D 때리게 했겠습니다. 판별식 D는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죠. 두 근 서로 다르란 말 안 써 있으니까 4분의 D 때려주면 4분의 D는 4-2K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도 돼야 되고 얘도 돼야 되니까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0보다 크다, 2보다 작거나 같다. 공통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K의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좀 쳐주세요. 학생들이 가장 못하는 거고요. 이거 왜 못할까? 그리고 얘가 차라리 2차 부등식 지금 단어에서 나오면 지금 이게 선생님이 풀라고 하면 다 잘 풀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온다던가 아니면 학년이 변해서 2학년, 3학년 때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까먹어요. 이거 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인지를 몰라. 파악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유형의 이름은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건데 근의 분리 또는 근의 위치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잘 받아들이더라고. 근의 위치 또는 2차 함수 그래프 개형 이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함수 그래프 개형.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근의 분리입니다. 근데 근의 분리라고 하면 학생들이 안 받아들여. 못 받아들이는데 근의 위치 또는 내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근의 위치가 나왔다던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요 유형을 할 거고요. 요 유형의 풀이는 요겁니다.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완벽하게 정하는 건데 이렇게 할게. 자, 영순위. 문제 푸는 순서가 있어. 영순위입니다. 영순위. 무조건 이거부터 하는 거야. 그래프. 무조건 그래프. 그 다음에 1순위 함수값. 근데 이렇게 함수값이라고 쓰니까 또 그래. 경계에서의 함수값. 2순위 판별식 3순위 대칭축입니다. 자, 그래서 0순위는 그래프야. 0순위는 그래프고요. 이런 문제, 근의 위치, 2차 함수 그래프 개형, 근의 분리 문제는 보통 이렇게 외웁니다. 한판대! 라고 외웁니다. 한판대! 한판대! 야, 근의 위치 나왔는데 뭐 해야 돼? 한판대! 보통 이렇게 외워요. 그냥 이름 자체를. 그래서 뭐 이런 거 엄청 극혐시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유명하신 분들 중에. 근데 어떡하냐. 뭐 여러 문제 못 푸니까. 외워야지 어떡합니까. 한판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건 뭐냐. 두 근이 뭐 1보다 작다. 뭐 1보다 크다.
뭐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그럼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우린 그때의 그래프 개형, 영순위,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보다 작다일 때를 먼저 한번 본다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1보다 작아야 돼. x축이 있고 아래로 볼록이라고 가정할게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었다. 두 근이니까 일단 두 개의 교점은 생길 거야. 그때 두 근이라는 건 얘랑 얘가 되겠죠. 이 두 근이 1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럼 1은 어디 써야 될까? 1번, 2번, 3번. 1은 3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두 근이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 갔으면 끝난 거야.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을 볼 거고, 함수값이라는 게 정확한 값을 보라는 게 아니라 경계값을 보라는, 경계에서. 지금 여기서 경계라는 건 누구겠어? 1이겠죠. 1에서의 함수값을 한번 보자는 거야.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1일 때의 함수값은 여기에 있을 거라고요. 얘가 f의 1일 거라고.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입니다. 첫 번째, f의 1이 양수가 돼야 돼요. 두 번째, 판별식을 때립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 두 근이니까 커야 되겠죠? 근데 서로 다르란 말이 안 써 있다면 중근까지도 되겠죠. 따라왔어요? 선생님, 근데 왜 함수값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함수값을 엄청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면 함수값으로도 해결할 수는 있는데 왜 f1이 0보다 크다만 하면 안 되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근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두 근이 생기게끔 내려준 거지. 끄집어 내려준 게 판별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칭축. 대칭축의 위치를 보고요. 대칭축이 어디냐면 여기잖아. 1보다 어디에 있어? 왼쪽에 있겠죠. 선생님, 왜 대칭축까지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2번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두 근 나오고 1이 양수야. 1 양수고 두 근 나왔잖아. 근데 우리는 두 근이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칭축으로 왼쪽에 있게끔까지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을 사용을 할 거고, 영순위는 문제에서 원하는 그래프를 그린다. 그 다음에 함수값 부분을 특히 잘 못하는데 함수값, 정확한 값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하라는 거고요. 또 어떤 애를 대입해야 돼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에서 언급된 근입니다. 경계, 문제에서 뭔가를 언급해 주잖아, 숫자를. 그때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셔야 되고, 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못 읽는 분들이 많아. 그래프를 못 읽어. 아니,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인 거고 아래에 찍혀 있으면 음수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찍어야 될 수가 있잖아. 학교 시험에서 시간이 없어, 찍어야 돼. 그러면 1번만 하라는 거야. 찍을 거면 1번에서 정답이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찍을 거면 1번만 해라. 1번에서만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없으면 1번만 하시고요. 웬만하면 다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자, 문제로 가볼게요. 뭐 요 케이스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딱히 보지는 않습니다. 자, 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어떻다? 크다. 근의 위치에 관한 내용 나왔네? 두 근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래잖아. 아, 얘 한판대구나. 한판대. 그럼 첫 번째, 그래프부터 그래라. 영순위. X축.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두 근 나와야 될 거고, 이 두 근이 어디야? 얘랑 얘잖아요? 누구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3이 1번, 2번, 3번. 어디 써야 돼요? 1번에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두 근이 마이너스 3보다 크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갔어? 자, 이제 첫 번째. 함수값 봅니다. 함수값 언제 본다고? 경계에서의 함수값. 경계라는 건 문제에서 언급된 애라고. 얘를 보는 거라고.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입니다, 양수. 얘가 음수라고 음수가 아니라 함수값은 y좌표를 보라는 거고 x축보다 위에 찍혀 있잖아. 양수라고. 제발. f의 마이너스 3은 0보다 큰 그래프죠. 두 번째, 판별식. 서로 다르란 말 안 써 있죠? 판별식 t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세 번째, 대칭축. 대칭축이 어디야? 여기죠? 마이너스 3보다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겠네요.
자, 그럼 F-3부터 갑시다. F의 마이너스 3은 빨리 대입할까요? 9 플러스 9K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K 플러스 2가 돼요. 아, 그리고 fx를 요 방정식을 fx로 잡은 거예요. 서술형에 fx 언급 안 한 상태로 갑자기 f라고 쓰면 틀린 겁니다. f 언급해 주셔야 돼요. 얘를 f라고 잡은 거야. 자, 계산 때리니까 2K 플러스 2가 되죠.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나올 거예요. 자, 판별식 D 때릴게요. 판별식 D는 9K-1의 제곱 플러스 28K 마이너스 8 될 거고요. 9K 제곱 마이너스 18K 플러스 9 플러스 28K 마이너스 8 9K 제곱 플러스 10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 때리시면 9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9분의 1이랑 마이너스 1이잖아요. 크다니까 벌어져 뭐 하죠? 벌어지겠죠?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K가 마이너스 9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겠죠. 세 번째 대칭축입니다. 대칭축은 뭐 해야 돼? 완전제곱식 변형해야 되는 거고요. 굳이 어렵게 가지 마세요. X고요. 얘 절반만 때리면 되잖아. 마이너스 2분의 3 K-1의 제곱 플러스 뒷부분 보지 마. 우리 어차피 대칭축만이니까 꼭지점에 X좌표만 필요하거든. X는 2분의 3 K-1이 되겠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3보다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3으로 나누시고요. 2 곱하니까 K-1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 두 개, 세 개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직선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9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세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니까 선이 세 개가 겹치는 걸 찾으셔야 되고요. 하나만 있죠? 두 개 있죠? 하나, 두 개, 세 개. 하나, 두 개, 세 개니까 공통 범위는 여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해는 뭐가 되는 거야? K가 마이너스 9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가 되는 겁니다. 어렵죠? 수직선 공통범위도 찾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꼭 수직선 그려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근의 분리에 관한 내용이었고 여기까지 가면 2차 부등식이 끝났습니다. 자, 왜 선생님이 1차 부등식 한번 끊어서 가라고 하는지 알겠죠? 엄청 길죠? 엄청 깁니다. 그래서 우리 유형 풀 때도요. 끊어서 여러분 문제 푸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너무 많아. 아마 선생님 기억은 유형이 29개인가 있을걸? 29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많습니다. 역대 최대 분량이죠. 최대 분량. 그래서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분량이 많다는 건 뭐예요? 엄청 중요한 단원이라는 거죠. 엄청 중요한 단원이고 이 2차 부등식이 개념적으로 확립, 진짜 정립이 돼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의 수학에서 개념적으로 힘들기는 좀 어려워질 겁니다. 선생님 미적분 뭐 다 있잖아요. 왜 개념이 아니야. 여기에 개념이 정확하게 됐다는 건 이제 그래프, 함수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해석이 자유자재로 다 된다는 거거든. 뭔가 새로운 게 등장하지 않아요. 뭐 당연히 미분이랑 적분이라는 뭔가 새로운 개념이겠지만 그래프의 해석에 있어서는 새로운 개념은 없는 거거든.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 여기까지 해서 뭐 대수적인 뭐 이런 부분들의 개념은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